5.18 이야기할게. 5.18 얘기하니까 맞아. 나는 고2 때 헬기 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 봤어. 그때 그 백운 양림동에서 우리 또 지대 양림동 그 기독교병 앞에 높았는데 저쪽으로 총알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야야 솜니불로 해갖고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솜니불로 치고 그랬더니 기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채근 감독님 편을 전설의 타이거즈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5.18 편. 네, 와 정말 그때는 그때 내가 너무 사실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맹장 수술했었어. 맹장 대통령이 갔다 와서 맹장 수술했는데 계림동에 있는 그 내과인데 입원이 4일째인가 되는데 막 그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잡으러 다니까 대학생들은. 그 나는 등치가 크니까 대학생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양림동에 우리 집 기독교병이 있으니까 양림동 우리 집이었어. 그럼 그걸 피신을 한 거지. 피신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간 거지 이제. 좀 빨리. 네. 그래갖고 이제 애기를 잡고 헌혈합시다부터 이 차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시체도 있고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헌혈이라고 오고. 근데 가서 내가 이 태극기 덮어놓은 것도 많이 봤지 거기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집이 좀 골목길 아니라 저녁 되면 막 그때 당시 제가 양림동 우리 집에서 백운동에서 이렇게 보면 헬기가 떠가지고 헬기가 총을 쏘면 보여. 헬기에서 총 쏘는 게 보여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솜이불을 벽에다 친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솜이불 치게 이게 총알을 못 들은다 그러네. 솜이불을 총알이 들어다 보면 이렇게 감겨갖고 못 들은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바깥에서 폭격이 나니까 그때 좀 이 뒤에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뒷간이라 그러지. 뒷간에 소음으로 이불로 치고 깔고 거기서 자고 아침 되면 오고 그랬대. 왜? 집에 들어와서 잡아갈까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86년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야구 잘하고 우승하고 했던 게 참 우리들이야 뭐 그런 한을 알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물론 우리 형들도 그렇게 있었고 그때 당시 이순철, 선동길 다 고3이었으니까 강주에 있었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야구장에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이 맺히고 오면 이제 본인대로 생각 안 나갔어요. 나지. 5.18에는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기아 때인가 모르겠지만 혜태 아마 끝날 때까지는 못했어요. 광주에서? 예. 거의 일정이 그렇게 안 잡혔다고. 왜냐면은 원래 그 선거운동보다 더 심했으니까. 왜냐면 그때 평민당 그때인데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 혜태 물론 얘들 이게 띄는 게 다 노란색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맞아. 그게 두려웠지. 보통 3만 명 막 여기서 그렇게 막 거기서 뭐 김대중 해보고 목포에 너무 해보고 이러니 미치지. 아마 그런 사람 유정자들은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강주에는 그걸 안 했죠. 근데 저는 5.18을 현장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 선수들도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아마 아드레날린이 늘렸을 거야. 아마 다들 특히 한국 씨는 하면은. 그러니까 막 이겨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5.18 때 어떤 경험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리고 운동장 바로 시작 전부터 그쪽에 내가 하숙을 했거든. 감독집에서. 집에 못 가고 나는 거기 계속 저벽에 있는 거지. 딴 데 못 갔으니까 그때는. 그 운동장 무슨 경기장 앞에가 탱크가 다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정문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이리 와 해가 무조건 잡아 골 안 치고 대모했지. 얘냐 나는 진짜 그 당시 학생증까지 나 야구 선수라고 하니까 이 스포츠를 다 통하더라고. 야구 온다 하니까 너는 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전거 막 아천에다 다 번져불고. 그때 군인들이 눈들이 전부 이렇게 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검 다 꽂고 이렇게 2인 1조로 다니거든. 전대 이쪽으로 해갖고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운동장이 시작점이야 꼭 그래. 그걸 현장 다 보는 거야. 뚜렷하게 50 실세들에 대한 그 만행 같은 거에 엄청나게 머리에 담고 살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광주 상무관 가서 시체들 다 확인하고 그렇게 다 봤으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5.18 제가 그때 아마
도 대표 선수 할 때예요. 그 투차 네. 대표 전라남 도 대표 할 때 중학교 때 아마 그때 당시 뭐 합숙훈련인가 뭐 하다가 아마 뭐 하순까지 걸어간 것 같은 느낌. 차가 없어서. 5.18은 제가 할 말이 많죠. 네. 형이 시내 방학 시내 뛰었다며 옛날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지. 예. 난 시내 살았어. 금남로가 집이어가지고요. 깜짝이야. 나 시내 살았다 해서. 어느 쪽 파에서 뛰셨냐고 물어보려고. 그 당시, 원래 5월 18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전부터 웅성웅성 하다가, 그때가 아마 주말인가 저희가 어디 야유회 놀러를 갔다가, 네. 광주 시내로 들어오는데 5월 17일인가 16일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갑자기 길이 막혀 있어요. 저기 화순 쪽에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 무등경기장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네. 뭐 천변 쪽 우회도로에서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지? 몰랐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한 거죠. 네. 근데 집에를 가려는데 뭐 군인들이 있고 그래요. 뭐 군인들은 그 전에 들어왔어. 한 그날이나 그 전날. 5.18 하루 전, 이틀 전에. 이제 탱크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등경에서 금남 집에까지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저리 가려면 못 가게 하니까 터미널 쪽으로. 네. 근데 막 사람이 하나 도망가. 젊은 청년이 지금 기억이 어렵고 그 샷타문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니까 내렸잖아. 네. 공수부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가갖고 그걸 막 두드러 끼어서 끄집고 나오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참 나는 다 봤어요.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시대가 흐르고 그만큼 왔기 때문에 또 인정을 받고 경기도 없었잖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못하고 참 그때 참 무섭기도 하고 막 집에 숨어있고 형은 보내놓고 난 다 봤어요. 택시 기사님들 택시 빵빵 하면서 올라가는 뒤 그때 막 발포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금남로였기 때문에 다 들으셨겠네. 내가 제일 전진한 게 어디까지냐? 카톨릭 센터까지는 갔어. 거기에 그때 전국체전 있고, 그 다음 며칠 후가 석가탄신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복잡히 돼 있어요. 근데 그 앞까지 가셨는데? 거기까지 진출했죠, 내가.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 막 총소리 듣고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상무대도 가보고, 관도 보고. 군인들을 봐도 무조건 모르는 척하고 머리 숙이고 다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 연습만 하면 끝나면 동료기 가서 밥을 먹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하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야구복 입은 김완수라고 그때 동료리고 밭대리하던 친구의 포수 그 친구가 사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유니폼 입은 완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욕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놈이 모퉁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욕을 했는 거 아니야. 군인한테? 군인한테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값은 모르는데 순차로 빼면 도는 거야, 이제. 원상, 여기 오는데 거시기를 입거든. 눈에 띄는 거 뭐 야구복이잖아요. 그 야구복 입는 놈 찾아라. 저 새끼 죽여보라 하니까는. 이 새끼 다 들어가는데, 필요면 선수 거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 숙소로 들어와 버려. 숙소로 들어와. 거기 누나씨 여기 팍 들어올 때는 딸기 먹고 있어. 난 딸기 먹고. 이 새끼 점적이 좀 다녀라 이러고 있는데 인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죽여라 그런 거야. 죽여라 그래요? 그 평상에 앉아 딸기 먹고 있다가 죽이라면 대검 차 그걸로 난 죽인 걸 봤는데 요 대검으로 내 가슴 푹 들어오는데 어쨌고 나 그때 순간 기절한 거야. 이제 너기 확 빠져 죽인 것까지 봤는데 뭐 대검으로 가슴에 팍 찌르면서 그냥 그대로 기절했대. 그러고 눈을 누가 뺨을 때려서 눈을 떠본 게 동렬이 아버지가 막 그 완수라는 애를 반 죽이게 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뭐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기절한 놈이라. 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그냥 그 정리가 됐네요, 그렇게. 네, 그래갖고 그때 물어보니까 야 동렬이 아버지가 무릎 꿇고 엎질러서 막 기면서 빌었다더라고. 애들은. 얘 알고 얘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아마. 그렇게 그 손동일 아버지 없어서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 그때 막 죽을 때니까.
그렇죠.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가들은 그렇죠. 반항한 놈들 막 죽이는 시절이라. 야. 동료의 야구 때문에 아마 제2의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죠.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이 광주 시민 또 호남의 전 호남 광주 시민들이 어떤 진짜 제가 아씨 왜 갑자기 눈물이 나세요? 딱 그때 5.18 네.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많아 있었어요. 우리 광주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쭉 이게 자꾸 듣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실감나게 이제 듣고 또 잘못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온 친구 하나는 또 잘못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탁 듣고 제가 광주에서 생활을 했는데 참 무자비한 5.18이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자비한 행동들을 한 것이 제가 이제 계속 왜 그러면 제가 주위에 저도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자주 이제 접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고 어디 갔어요. 지금도 5.18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요. 뭐 가짜 뉴스라든가 그러다 보면 나는 24년 살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런 말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내가 광주 나 광주야 그랬겠죠 이제.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경기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가끔 후유증이 좀 남아 있을 때입니다. 좀 그래야말로 여운이 좀 있을 때예요. 5.18에 대한 여운이. 그러니까 구호를 좀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프랭카드를 써갖고 와서 우리의 한을 풀어라 어쩌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건데, 우리가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울분을 다 그냥 야구장 와서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 광주 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5.18 얘기로 시작해서 5.18 얘기로 끝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좀 듣기도 하고 했지만은 밖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안에서 들으니까 또 다른 김봉인 선수는 그때 밖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마추어 경기 80년이었으니까 경기를 할 때는 그러면 광주에서 5월 18일에는 무등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던 기억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경기를 너무 격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5.18 18일은 저쪽에 전주구장이나 이렇게 이제 원정 경기로 11번을 돌렸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또 그런 분위기. 조사를 잘하셨구만. 국방부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8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홈경기를 전주로 바꾸고 심판에게도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광주를 와봤을 때 5.18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왔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한을 뭔가 이렇게 좀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때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 광주의 관중들은 다른 구장의 관중들하고 좀 달라요. 과격해요.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거 야구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년에 이제 김동엽 감독이 이제 경질을 되고 이제 김웅룡 감독이 83년도 잡으면서 우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은 우리가 광주 전라 호남인들의 그 한을 이렇게 조금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해도 조금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고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5.18 얘기 아니면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야구로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좀 광주 시민들로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광주가 인심 좋고 좋은 데다. 그래서 이제 제2 고향 제3 고향 이런.
있습니다.